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강봉리튬입니다. 일단 강봉리튬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적인 원료로 쓰이는 리튬의 대표적인 그런 광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강봉리튬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강봉리튬에 현재 투자 중에 있고요. 현재 강봉리튬은 약 한 40%가량, 약 40%가량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그저께 이제 제 계좌를 이제 좋은마켓 분할의 멤버분들에게 다 오픈을 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40%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강봉리튬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매년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혹은 작년 기준으로 거의 뭐 150% 이상의 150%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내에 지금의 캐파보다 약 한 3배 정도의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꾸준한 강봉리튬의 호실적이 이뤄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봉리튬은 이제 앨범과 이제 함께 이제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리튬 강산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독과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리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강봉리튬이 리튬 강산을 많이 거의 독과점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한다고 해서 리튬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실적이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리튬 가격이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 좋은만큼이나 텔레그램 방에 좀 이런 글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금속 강세장 끝났다. 폭락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멘트를 날렸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리튬의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 리튬은 공급 과잉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골드만삭스 의견을 베껴온 것이고 골드만삭스를 믿는 훌륭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워낙에 악명 높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오랜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 참고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월가의 의견을 믿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월가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떠도는 90%의 정보는 투자하는데 방해만 되는 쓰레기일 뿐이며 5%는 현상 해석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정보입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만이 투자에 활용할 경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본인의 생각 범위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매일같이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좋은 생각, 의견들을 접해야 하며 멤버분들이 그러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6월 23일에 한 번 더 좀 말씀드렸어요. 방금 제가 그 발언은 5월 달에 해드린 발언입니다. 6월 3일에는 5월 리튬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이제 5월에 리튬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과는 달리 신고가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리튬 공급망에 대해 우려가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튬 가격은 현재 신고가 부근에 있죠. 전기차의 개화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질 현상으로 봅니다.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폭발하는 산업의 원재료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봉리튬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도 꽤나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7%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강봉리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누구나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우 큰 수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나아가서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 전가력이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20년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 전가력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기업들을 그럼 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가격 전가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기업들은 소재 기업들이에요.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재료 기업들이 사실상 가장 먼저, 네, 가장 먼저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에 가장 이제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원재료가 없으면 그 무엇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광산 기업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리튬이라던가 혹은 니켈이라던가 이런 핵심적인 구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핵심적인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광산 기업들을 저는 특히나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재라던가 다른 코발트, 망간 이런 류의 원재료들은 사실상 판가 전이가 잘 진행되는 원재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리튬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리튬은 구할 수조차 없는 단 10년 정도만 지나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희귀 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리튬의 가격이 지금도 물론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강봉 리튬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리스크 중에 하나로 봤던 것이 바로 멕시코예요. 멕시코. 강봉 리튬이 멕시코에서 리튬 광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꽤나 크게 하고 있죠.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자원 민족주의죠. 자원의 무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봉 리튬이 지분을 투자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멕시코 정부가 빼앗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멕시코에서 실질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입김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지만 사실 이 멕시코의 강산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흔히 알려져 있는 수산화 리튬이라던가 탄산 리튬이 아닙니다. 멕시코의 광산은 점토 형태, 그러니까 여무 형태가 아니라 점토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광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평균적인 개발 혹은 효율성이 높은 그런 광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자원도 없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민간 기업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따른 이제 강봉 리튬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과연 멕시코에서 손쉽게 이제 국유화할 수 있겠는가? 국유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자원 국유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광산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가가, 석탄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것들도 공급의 감소 혹은 공급의 증가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이 이렇게 빼앗긴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광산 기업들은 개발을 하지 않겠죠. 혹은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소규모로 보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과연 이게 쉽겠는가? 지금까지 유가의 상승을 봐왔던 그런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의 제재를 혹은 광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혹은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의구심으로는 가면 갈수록 리튬 인산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원계라고 하죠. NCA, NCM 이런 식의 하이니켈 쪽에 그런 개발이 진행됐었는데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 인산철을 들어가면서 리튬에 대한 그런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배터리에 대해서 좀 깊숙이 분석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수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에서도 리튬이 못지않게 3원계 못지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산철의 비중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이 지금까지는 95%가 중국에서만 쓰였었죠.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만 쓰였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이미 리튬 인산철이고요. 내년부터는 특허가 풀려요. 그러니까 서방이 가지고 있었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내년부터 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좀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원계든 혹은 리튬 인산철이든 그 어떤 곳에도 리튬은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강북 리튬도 앞으로 3년간 3배가량의 그런 광산 혹은 생산량을 증가,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충분한 그런 매출, 실적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북 리튬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리튬에 대한 분석, 리튬에 대한 분석, 리튬 이산철과 삼원계에 대한 그런 비교도 같이 해드렸고, 멕시코의 그런 광산 국유화 이슈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4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